안녕하세요. 말케동TV의 말케동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등어의 화려한 변신 심화편, 고등어 초절임과 고등어 봉초밥 만들기입니다. 지난 1부 영상에서는 활고등어를 구매해서 기본 손질과 숙성 과정을 거쳐 감칠맛 있는 숙성 고등어회로 즐기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 2부 영상에서는 이자카야에서 흔히 시메사바라고 불리는 고등어 초절임과 이 시메사바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등어 봉초밥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요리를 만드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맛 리뷰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메사바라는 음식 알고 계신가요? 일본어로 시메는 식초의 절이다, 사바는 고등어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말로는 고등어 초절임 정도가 되겠죠. 초절임을 하면 고등어회에 산미와 감칠맛을 더해줘서 풍미가 좋고 훌륭한 술안주가 됩니다. 하지만 이 고등어 초절임을 파는 곳이 많지 않아서 생각보다 맛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직접 고등어 초절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본 손질 후에 양쪽 포를 뜬 이 상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부 영상에서 고등어 손질과 오롯이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혹시 안 보셨다면 1부 영상을 먼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근데 만약 손질은 무리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활고등어를 구매하실 때 오롯이만 해서 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딱 이 상태로 주실 텐데, 이렇게 가져와서 초절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고등어를 소금에 절여줍니다. 소금에 절이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살 내부의 수분이 배출되는데, 이를 통해 육질을 더 탄탄하게 해주고 살에 스며든 핏기도 같이 빠져서 비린내도 잡아주고 또 식초가 잘 스며들도록 해줍니다. 쟁반에 꽃소금을 수북히 깔고 살 쪽이 아래로 가도록 고등어를 올려주신 뒤에 위쪽도 꽃소금으로 완전히 덮어주시면 됩니다. 생선의 선도와 사이즈에 따라 시간은 달라지는데 보통 1시간 정도 절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랩핑을 해서 냉장고에 1시간 보관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절임 용액을 준비해 볼 건데, 핵심은 식초의 산도를 3도 정도로 맞춰주는 겁니다. 보통 식초의 산도가 6도에서 7도 정도 되기 때문에 식초와 물을 1대1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용액이 미지근하면 껍질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배합해서 냉장고에 차게 보관했다가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날 미리 만든 초절임 용액입니다. 이 상태로 초절임을 해도 충분하고, 지금부터 들어가는 건 부가적인 재료라 꼭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마는 감칠맛을 더해주고 바닥에 깔아주면 바닥에 닿는 부분에 초가 잘 들어가지 않는 현상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향을 가미하기 위해 레몬과 대파를 넣어줬는데, 대파는 향이 퍼지도록 비벼서 넣어주세요. 잡내를 잡기 위해 청주도 약간 넣어줬습니다. 네, 이렇게 초절임 용액이 완성되었습니다. 50분이 지났습니다. 수분이 빠져서 껍질 쪽이 좀 쭈글쭈글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소금을 씻어줘야 하는데, 살이 상하지 않도록 손으로 문지르지 않고 흐르는 물에만 씻어줍니다. 그리고 수분 흡수가 최소화되도록 빠르게 씻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동지로 표면의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식초가 잘 스며들 수 있겠죠. 이제 초절임을 해줄 겁니다. 선어의 경우 보통 40분 정도 초절임을 하는데, 저는 25분만 할 예정입니다. 선도가 좋은 활고등어라 굳이 초에 완전히 익히지 않고 절반 정도만 익히면 안쪽은 활고등어의 식감이 살아있고 초절임된 바깥쪽에서는 산미와 감칠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익혔을 때보다 맛이 훨씬 풍부합니다. 25분이 지났습니다. 붉은 빛을 띠던 살이 하얗게 익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물에 씻지 않고 해동지로 초절임 용액을 충분히 제거만 해주시면 완성인데, 바로 먹으면 신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해동지와 랩으로 싸서 적어도 6시간 이상 숙성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날 저녁에 손님이 와서 7시간 정도만 짧게 숙성을 했습니다. 이제 횟감으로 손질을 해볼 건데 일부 영상에서 보셨던 손질 방법과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칼로 갈비뼈를 제거해 주시고요. 껍질도 동일하게 손으로 살살 벗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의 눕기로 척추 라인의 가시들을 제거해주면 횟감 손질은 끝입니다. 이제 회로 썰어 볼 건데 두 가지 다른 스타일로 썰어 볼 겁니다. 절반은 숙성 고등어에 썰었던 방식대로 단면이 넓게 썰었습니다. 초절임이 된 상태라 숙성 고등어 회와는 단면 색깔이 좀 다르죠. 절반은 칼집을 한번 넣어서 평썰기를 했습니다. 보통 초절임 회는 이렇게 많이 썰죠. 이 방식도 단면이 예쁘게 나오고 두툼하게 썰면 씹는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등어 초절임 회가 완성되었습니다. 절반만 초에 익혔기 때문에 기름기가 그대로 살아있죠. 이따가 봉초밥과 같이 먹어볼게요. 이제 고등어 봉초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시메사바 보우즈시인데 보우즈시는 긴발로 말아 만든 스시를 의미합니다. 시메사바가 초밥으로 잘 어울리는데 특히 이런 봉초밥 형태로 많이 먹습니다. 먼저 봉초밥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직사각형 형태로 손질을 해줍니다. 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척추 부분부터 칼을 넣어서 전체 두께의 절반 정도를 갈라 필렛을 펼쳐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메사바는 와사비, 생강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펼쳐놓은 필렛 안쪽에 와사비 한 줄, 다진 생강을 한 줄 깔아줍니다. 넣는 양은 기호에 맞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초밥밥을 넣어주면 되는데 어느 정도 찰기가 생길 수 있게 뭉쳐준 뒤에 펼쳐진 공간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꽉꽉 누르면 살이 뭉개지니까 살살 눌러주셔야 합니다. 초밥밥은 일부에서 보여드렸던 이 초대리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긴발로 모양을 잡는 단계입니다. 말 때도 살이 무르기 때문에 살살 해주셔야 하는데 충격이 완화될 수 있게 해동지나 키친타올로 먼저 한번 감싸주시고요. 그 다음 긴발로 말아서 살살 누르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누르다 보면 양쪽으로 밥이 빠져나오는데 봉초밥을 긴발 끝으로 몰아서 튀어나온 밥은 다시 넣어주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완성된 봉초밥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고등어도 살이 무르고 밥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칼질을 빠르게 하지만 살살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단면이 예쁜 고등어 봉초밥도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시식 시간입니다. 일부 영상에 이어서 이날 초대했던 제 친구 부부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이거. 이거는 시메사바인데 이게 시멘사바라는 거죠? 맛있는데? 괜찮은데? 좀 약한 심해사바. 약간 처음 먹어본 맛있어.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맛. 고등어 초절임은 생강과 정말 잘 어울리는데 간장을 찍어서 생강이랑 와사비를 올려서 드시면 입안에서 다양한 향이 퍼집니다. 근데 이 향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 어우러집니다. 가숙성된 거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니까 원래 왜냐면 고등어 맛이 살아있잖아. 시메사바를 다 원래 선어로 해가지고 그래서 비린내가 나니까 많이 하는 거거든. 활고등어로 초절임을 절반 정도만 하면 고등어의 지방감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적당한 산미와 함께 감칠맛이 있어서 입맛이 확 돌고 술이 땡기는 맛입니다. 다음은 고등어 봉초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누르고 진짜 맛있어. 괜찮아요? 잘 맛있대.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잘 만들었네. 누른초가 너 제일 맛있는 거. 어? 시메사바가 초밥이랑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 이게 한쪽엔 생강 또 한쪽엔 와사비. 한쪽엔 둘 다 와사비가 아니라는 걸 강조해주라고. 말자는 봉초밥을 먹기 전에 숟가락 초밥과 다를 게 없는데 굳이 왜 힘들게 이렇게 싸먹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먹어보니까 특유의 향을 싫어하는 사람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생강, 와사비랑 잘 어우러지고 아주 고급진 스시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긴발로 싸는 수고로움을 잊게 만드는 맛이라고 멋진 평가를 해줬습니다. 국민생선 고등어의 화려한 변신 1부, 2부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활고등어회도 맛있지만 고등어를 좀 더 고급지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고 생각보다 그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고등어의 제철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쭉 이어지니까요. 한 번쯤 고등어 구매하셔서 좋은 사람과 함께 제철 고등어의 풍미를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고등어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맛있는 제철 생선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